자, 오늘은 사회부부터 시작합니다. 장영진 기자. 네, 저는 오늘 역사 속의 한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또 가족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을 따로 모셔둔 곳이 바로 이 망향의 동산이라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에 바로 이곳으로 일본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일을 뒤흔든 양심 고백 말씀해 주시죠. 이 망향의 동산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요. 이름은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의 아들 요시다 에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인 요시다 세이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 1986년에 그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강제징용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망향의 동산에 이 사죄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에 바로 그 요시다 세이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망향의 동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한국인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으니 사죄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사죄비가 아니라 위령비가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향의 동산 관계자들이 이상하다 해서 급히 사죄비로 올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장면이 목격됩니다. 오, 저거만 바꾼 거예요? 이 기존의 사죄비 위에다가 저걸 덧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죄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위령비라고 써 있는 저기 훼손된 걸 떼냈는데 이미 이제 사죄비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태죠. 이 남의 나라 국립묘지에 들어와서 그 시설물을 파괴한 또는 훼손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죄비에 얽힌 사연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난 1978년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은 이 한국과 일본 그 동북아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양심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는 지난 1943년부터 3년 동안 제주도에서 약 950여 명의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이 얘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한테도 큰 충격이었고요. 일본의 유력 신문사에서도 바로 이 사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물로 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일본은 충격을 받았고요. 한국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시다 세이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은 이 한국인들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어진다. 바로 그 양심 선언을 한 이듬해에 자서전을 펴내요. 바로 이 책 때문에 큰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그 일부를 망향의 동산에 사죄비를 세우는데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됩니다. 고백했던 양심 선언이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시다 세이지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 신문사 한 곳하고 일본의 한 신문사 한 곳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주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증언들이 나오게 되니까 요시다 세이지는 지난 1995년에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당시 국내 신문사에서는 이 요시다 세이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람이 책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그래서 해외에서 숨진 이영만리에서 숨진 우리 그 조상들의 원혼이 서린 곳에 책 장사를 하려던 일본인의 상수리 조상들을 욕보인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허허. 현재 경찰은 요시다 세이지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요시다 세이지 씨 아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사죄비를 위령비로 바꿔치기 한 전직 자위대원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입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부자가 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걸 남의 나라에 와서 묘역을 막 파헤치고 뭐 훼손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요시다 세이지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는 자기가 사죄비를 철거하고 싶었는데 이게 콘크리트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위령비라고 더 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본인이 그걸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더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 가지고 일본 우익단체들이 강제징용 피해라든지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강하게 내놓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애초에 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이게 요시다 세이지가 이미 2000년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책에 사실만 적어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뭐 신문사나 언론사들도 사실 거짓말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걸로 봤을 때 아마도 관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책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그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넷 우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걸로 돈을 버는 세력이 따로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팔고 못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뭐 화나는 쪽이 누군데?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 증언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당시 전쟁에 참여했었다가 그 살아 돌아왔던 생한 군인들, 옛 일본 군인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2007년도에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 일본 제국군 출신 노병 2명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그 일본 제국군 위생병 출신의 노인 한 분이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저지른 만행을 증언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일본군 위안부는 전부 다 자발적인 매출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우리발을 내밀고 있죠. 양심 고백을 하는 일본 군인이 있기도 하지만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일본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토 타카시라는 남성이 그 일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남성은 1990년대 초에 원폭 피해자들을 이제 취재를 하던 도중에 이런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4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위안부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사진들을 모아서 현재까지 책으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이 행했던 이런 과오나 과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왜 계속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남성이고 일본인이고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 자, 마지막으로 장윤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돌멩이에 그 사실을 새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뼈와 신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비석 따위를 더 씌운다고 해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